네, 일단 저는 아이온큐 쪽에 좀 집중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단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제 회사랑 공식적으로 이벤트도 같이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 계좌 공개를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옹달님한테도 이제 최근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제 현재 포트폴리오 뭐 규모는 한 2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온큐 비중이 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아이온큐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커지고 떨어지면 작아지기 때문에 75%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빅테크 위주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나 반도체주인 이제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온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뭐 QQQ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아이온큐의 비중이 이제 75% 가량 되신다고 네네.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성을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가 이제 모아가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주를 넘게 모으셨네요. 네, 이게 사실 2만 한 7천 주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제 결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6천 주 정도를 잠깐 샀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집 이제 월세 보증금으로 잠깐 넣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한 30% 40%씩 올라 버리는 바람에 저도 이제 요거는 1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서 요거는 조금 더 안전한 테슬라를 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어, 한 2만 주 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아이온큐를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해 오시기까지 네네. 그동안 과정에서 네.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 좋았던 점은 이제 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진정성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다른 분들 파시기 전에 제가 먼저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꾸준히 아이온큐나 뭐 양자산업 폭넓게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좀 회사 관계자분들도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제가 9월 달에는 그 임직원분들을 모시고 줌으로 그 공식 행사를 호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Q&A 세션도 가졌고 뭐 실제로 그 회사의 핵심 중에 한 분이신 김정선 교수님도 여러 번 뵙고 하면서 좀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만나보고 또 얘기해보고 이런 기회는 사실 저는 한국인 투자자한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인 주주들을 회사 측에서 되게 귀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뭐 이번에도 미국에 가면은 또 오프라인으로 뵙기로 했고 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안 좋았던 거는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좋든 안 좋든 꾸준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저한테 좋은 경험이자 제 일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한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면은, 예, 그, 그 과거에 한 6개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공매도 리포트 한번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좀 터무니없는 것으로 좀 증명이 된 걸까요? 그쵸. 왜냐면 이게 최근에 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이온큐가 최근에 그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에 꽤 큰 규모의 그 10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규모의 제조시설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스콜피온 리포트가 진짜였다면은 2단계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증거도 있었고, 꾸준히 제가 월마다 아이온큐 임직원 수 동향을 이렇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제 뭐 경쟁사인 리게티나 뭐 디웨이브 이런 기업들은 뭐 인력을 30%씩 줄이거나 현금난에 시달리면서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7천억이 넘기 때문에 어, 뭐 유상증자도 안 할 거고 또 최근에 조그만 기업 하나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두그룹으로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콜피언 리포트와 관련된 이슈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 저는 힘들었는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저 역시도
그 리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또 제가 아는 양자 분야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아, 어, 요렇게 공부해야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매도 리포트가 조금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게요. 네, 그쵸.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막 그 음,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음, 자신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공매도를 네네. 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저는 리포트가 되게 객관적이고 음, 굉장히 팩트에 의거해서 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 어, 공매도 리포트 첫 장을 넘겨보면은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얻는 집단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어, 또 엄청나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진짜로. 음, 그래서 저희 같이 뭐 한국인 주주분들 중에는 영어를 못 하셔서 음, 더 불안하셨던 분들은 이제 가차없이 손절을 하고 나가버리시고 이제 그 네. 이익을 스콜피언한테 가져다 준 형국이 돼버린 거죠. 네네. 아, 네, 이렇게 몸소 그 진짜 큰 금액, 억 단위 이상의 금액을 넣으신 상태에서 이런 걸 경험하셔가지고 또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그만큼 또 투자 내공도 단단해지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가을바람님, 네네. 그때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뭐 전 세계 네네. 1위, 그리고 10배 성장,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한 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걸까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9월 달에 제가 진행했던 요 이벤트에서 되게 좋은 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왼쪽 위가 이제 김정선 교수님 CTO시고 왼쪽 음, 밑에가 이제 피터 제프맨 사장님, 어, 오른쪽 밑에가 CFO 토마스 크레이머라는 음, 분이고요. 표정이 되게 밝으시네요.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관상 매매법이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자기 그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경영진 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신뢰가 가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지금 이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은 요 숫자가 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안에 쓸만한 신뢰할 만한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큐비트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뭐 아시겠지만 IBM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큐비트 숫자가 300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0이라는 숫자에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300개 중에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가 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큐비트가 근데 우선 뭐예요? 큐비트는 이제 어 양자 컴퓨터에 그 들어가는 고정 컴퓨터의 비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고들 계시는데 그 안에도 또 분류가 갈립니다. 이제 IBM이나 구글이 얘기하는 큐비트는 그 오류율이 높은 큐비트와 오류율이 낮은 큐비트가 혼합된 형태이고 아이온큐가 발표하는 큐비트는 그 중에 진짜 좋은 큐비트를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아이온큐 큐비트 뭐 30개가 안 되네. 근데 IBM은 300개네. 그러면 IBM이 10배 뛰어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음, 왜냐면 아이온큐의 큐비트 자체가 IBM보다 뭐 100배, 1000배 뛰어난 큐비트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이온큐의 큐비트가 훨씬 더 뛰어나고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29개가 올해 목표인데 이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 성능이 2배가 증가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2025년에 64라고 돼 있고 조그맣게 2라고 주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오류 수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 오류 수정이라는 기술이 2025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에 단 하나도 오류 수정을 언제 넣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한 기업이 아이온큐 빼고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구체화된 견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잘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온큐가 좀 진중하고 결과를 입증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기술적인 거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조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가동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를 설립한 목표는 양자 컴퓨터를 이제 팔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1000억에서 1조 사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24년부터 발생을 합니다. 내년이네요. 네, 그렇죠. 벌써 음. 내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와.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류 수정이 2025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23, 24, 25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챗GPT가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근데 아이온큐 측에서 AI의 그 챗봇 발전에 양자 컴퓨터가 크리티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지면서 저는 앞으로 1, 2년 안에 아이온큐 주가가 예전에 정고점이 35.9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6불 중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고점 돌파 시점이 한 24년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한 25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만의 그 투자 개념을 세워놓고 네, 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은 한 1, 2년 내에 5배 이상은 성장하는 거네요, 주가적으로. 네,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 아이온큐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보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요 로드맵이 사실 다른 경쟁사들도 내용은 비슷한데 음. 아이온큐가 다른 점은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미 시연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논문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상용화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 임원분들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는 연구실을 벗어나서 생산, 제조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허풍이나 이런 걸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음. 진짜 아이온큐가 이제 연구 단계 이제 스텝업 할 준비가 끝나서 몇 년 안에 큰 성장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주가가 한 6불 정도인데 네네. 이제 원래 최고점이 거의 한 35불, 네네. 35불 정도였고 내년이나 내후년 한 25년까지 길게 보면 그래도 한 25불까지는 음, 최소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러면 한 4배 정도 되네요. 뭐 저는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배, 4배, 네. 5배. 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요. 네네. 실물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 아직 정확히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음. 이게 이제 실물 판매건이 2024년에 확실히 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럼 지금은 재무상으로 볼 때는 플러스가 아닌 건가요?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이제 음. 적자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접속하는 수수료도 있고, 음. 이제 뭐, 다른 연구소나 뭐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프로젝트 하면서 받는 뭐 연구비나 지원금 같은 게 음. 현재는 주 매출을 이루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 한 대가 엄청 비싸니까 네네. 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막 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계약들이 음. 지금 꽤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술력은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네. 그게 이제 이번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사장님한테 되게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뭐 구글이나 IBM이 뭐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결과만 보여준다는 거죠. 뭐 보통 과학계에서 결과를 보여달라 하면은 평균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항상 평균치를 보여주거든요. 평균 정확도. 근데 그럼 구글이나 IBM을 보면은 항상 제일 좋았던 결과만 보여주는 이유가 제일 안 좋았던 결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이온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류 수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오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쟁사인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는 최소 100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큐비트가 300개가 있다고 해도
완벽한 큐비트 한 개를 못 만드는 말인데 어, 아이온큐는 지금 뭐 최소 한두 개는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이온큐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꼭 미국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폴란드 대사관에서도 이제 아이온큐에 지금 유럽 쪽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거점을 만들었는데 그분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또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또 아이온큐에 방문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뭐 외교관이나 이런 정부에 계신 분들이 아이온큐에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이제 미국 쪽 투자자들이나 저는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 정부들한테도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가 팔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공매도 리포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넘기고, 네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상승을 진짜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한결 저 스스로도 가벼워지는데요. 아, 그럼요. 이런 실물 자산이 이제 나오고 어, 결과가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여러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도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는 5월에 또 미국 가신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도 발표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전인구 소장님이랑 함께 미국에 가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어, 실제로는 9박 11일인데, 샌프란 오마하 가서 버크셔 주주총회 갔다가 이제 아이온큐 본사 투어하고 임원분들이랑 이제 공식적인 미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녹화 허락을 받아서 아마 저희 채널에 올라갈 거고, 또 뉴욕에 가서 또 월가 탐방도 하고 샌프란에 가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 쪽 뭐 이런 현직자분들도 만나보고 빅테크 기업들 탐방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온큐 임원분들, CEO, CTO, 뭐 같이 공동 창업자분들 다 이렇게 만나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 드리려고 이제 저랑 같이 연락을 하는 미국인 투자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수제 펜 공방을 운영을 하세요. 야, 네, 상당히 고급 라인을 다루시는데 그분들 가져다 드리라고 저한테 이렇게 배달을 해주셨어요. 야. 이렇게 고급스럽게 케이스로 해가지고 또 가져다 드릴 생각입니다. 회사의 임원분들하고 멤버분들하고 네네. 주주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게 음. 김정상 교수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회사 측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위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뭐 제가 다른 기업들에도 연락을 많이 해봤는데 IR에서 보통 연락을 안 해요. 저희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어, 김정상 교수님이 뭐 한국인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뭐 저의 진정성 알아주시기도 하셨고 해서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단기적으로 볼 때 한 2025년에 주가가 진짜 5배 올라가서요. 네네. 중현님의 자산이 진짜 한 5억, 6억 이렇게 되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거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아, 같아요. 5배 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정고점 돌파를 하면은 저희 장기주주 분들이랑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어,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역경을 쳐왔다는 그게 있으니까 좀 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국내에서도 개별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 탐방도 하고요. 예, 전화도 많이 하고 예.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게 근데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실제 이제 회사가 조금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런 음, 과정은 정말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 개별주 투자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투자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투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또 진짜 제대로 하나 고르게 되면 그리고 네네. 긴밀하게 그거를 팔로우하면 또 음, 그만큼 엄청난 또 보상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네. 제가 연락하는 또 다른 미국인 투자자 중에 이제 데스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음, 그분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아이온큐 소식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엔비디아에 음, 15년 전부터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또 와, 20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제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와.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몇 가지 회사만 잘 골라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익을 낼 수 어. 있다라는 거를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중현님 네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네. 실적이라든가 뭐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음. 보시면은 3월 30일 장 후에 나왔고요. 뭐,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뭐, 매출이나, 뭐 아이온큐는 또 부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예약 매출이라는 건데, 고객사 측에서 한 번에 돈을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할부 개념으로 지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새로 떠오르는 최신 기술 분야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것도 예상보다 한 뭐 50에서 70% 정도 더 좋게 나왔고, 오. 뭐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저희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2023년 가이던스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올해 매출보다 한 70% 정도 증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한 11밀리언 정도 했는데, 아니죠. 작년 11밀리언 정도 했는데 올해는 18밀리언대가 나올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부킹 예약 매출이라는 것도 작년에 25밀리언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40밀리언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예약 금액이나 다 50에서 한 70%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뭐 숫자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기업들도 인수를 했고, 이제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이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그렇고 칩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은 더 빠르게 병렬 계산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온큐도 그 CPU에 대응되는 개념이 QPU를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게 핵심 키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올해 시제품이 나오고 아마 2025년부터 도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주장이 예전에는 터무니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차 뭐 제조 시설도 구비를 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요 시제품도 올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 그런 부분에서 큰 돈이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주가가 뭐 4불 중반에서 지금 6불, 7불까지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새로운 리더들도 들어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또 두 핵심 멤버들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퇴사를 하지 않는 걸로도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이 회사가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걸 나타내 주니까. 근데 최근에 그 회사에 리마 알라마딘이라는 분이 조인을 하셨는데, 그분이 엔비디아에서 기업 영업을 담당하시던 임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시스코 출신인데 이분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분은 이제 토마스 웬디라는 분인데, 이분은 델의 자회사인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의 현직 CEO예요. 음. 근데 예전부터 델의 창립자도 아이온큐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델이랑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델의 자회사의 CEO가 이사회로 합류를 했다는 거는 아마 델이랑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뭐 요것도 이제 아이온큐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키텍처, 컴파일러 전문가 집단들도 조인을 하고요. 네네. 그게 요 인탱그드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 컴퓨터 성능이 계속 잘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랑 자율주행 쪽으로 양자 컴퓨터를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음. 흔히 아는 인공지능의 핵심이 머신러닝이거든요. 근데 그 머신러닝을 훨씬 더 적은 시간과 반복 횟수를 가지고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음이 증명이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에도 아이온큐 기술이 탑재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양자 머신러닝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챗GPT 이런 데에 폭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액센추어랑 함께 뭐 양자 화학 플랫폼도 런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케팅적으로도 강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런 인재들이 지금 들어온다는 건 지금 실리콘밸리에 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곳은 뭐 10,000명씩 자르고 있는데 음. 이걸 오히려 몸집을 불려간다는 거는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업계에서 잘하고 있음이 인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CEO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CEO가 제일 중요합니다. CEO는 좀 어떠세요? 그리고 이 CEO도 이번에 뭐 어닝콜에서 Q&A 세션 같은 거를 보면은 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온 트랩이 가치를 증명하면서 진정한 경쟁사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우회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기업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아이온큐는 우뚝 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7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고 아이온큐가 이제 양자 분야의 리더 자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요. 어. 이제 재무 담당자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상증자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네 번째 연속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아이온큐 측에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지금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 없다라고 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되게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가치를 알아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 경쟁사들이 잘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에 대한 보충 자료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구글도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IBM도 여기저기 이제 고객사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CEO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기업들은 뭐 연구 결과를 제일 좋은 것만 보여주고 지금 오류 수정을 구현하려면 큐비트가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음. 우리는 뭐 10개에서 30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냥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한 2, 3년 동안 쭉 지켜봤던 분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대형 초전도체 방식, 이제 아이언큐의 가장 큰 경쟁사들인 구글이나 IBM이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기업들은 최고 결과만 발표하고 평균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어. 왜냐하면 그 아웃라이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 이들은 우리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10 년까지요?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좀 캐치가 됐고, 음. 또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 언제 가동해서 언제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팔 거냐라고 음. 했는데, 올해 말에 제조시설 가동될 거고, 2024년에 확실히 첫 번째 양자 컴퓨터 매출 발생을 할 어.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우리는 연구 단계를 떠나서 생산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부킹이라는 개념이 내년에 한 50%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약 판매 같은 건가요?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분기별로 조금씩 조금씩 인식이 되는 매출인데, 이게 한 50에서 70%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음. 그 안에 구성되는 계약들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CFO가 굉장히 또 자신감에 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계약을 하지 않는다. 아이언큐는 이제 급에 맞는 모든 큰 계약들만 하고 어. 현재 엄청나게 큰 계약들을 진행 중인데 이제 정확히 언제 할 거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한 2025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1, 2년 뒤부터 아이언큐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아. 임원분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해드리고 있고요. 음. 마지막 질문으로 요즘 이제 고금리,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다 이러면서 매크로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기업들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어. 오히려 고객들의 수요가 더 늘고 있고 계약을 철회하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더 크게 하고자 하는 추세이다라고 되게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만 들었을 때는 당장 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 지금 추가 매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음. 또 한번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른 거는 어닝콜 때문에 오른 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닝콜이 30일 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첫날에 이제 거래량 요 밑에가 거래량이거든요. 어, 근데 원래 한 2, 3밀리언 정도가 평균인데 33밀리언이 터지면서 20%가 넘게 올랐어요. 네. 근데 비슷한 경우가 여기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근데 음, 보시다시피 주가가 쭉 빠져서 3불까지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거래량이 한동안 크게 유지가 되면서 이 주가가 유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장기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저번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음, 이건 이제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인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방 투자자들이나 이제 아이언큐에 대해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럼 이거 한국인들이 다 산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 31일에 음. 한국인 보유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게요. 별 변한 게 네. 없네. 그래서 변동량이 사실 마이너스 24만 주였고 어, 또 요거를 보시면은 4월 3일도 오히려 한국인 비중이 더 줄었어요. 250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인 비중이 사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30%대인데 이 최근의 상승은 한국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승의 서막이 열린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음, 저는 예측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계속 모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에는요, 그 네네. 모아간다고 하면 분할 매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인간은 심리에 휘둘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음,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한 주만 사겠다. 아, 요걸 이제 기계적 매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심리를 배제시켜 버리고 그 또 증권사 어플에서 예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매일 몇 주 사라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거든요. 제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음. 그런 식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 그렇군요. 진짜 그 양자 컴퓨터가요, 뭐, 네네. 소위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넘어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수준은 네. 좁은 분야에서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었는데요. 어,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양자 컴퓨터 나오면 슈퍼컴퓨터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슈퍼컴퓨터나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산수나 이런 정확한 계산에 뛰어나고 음, 양자 컴퓨터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1 더하기 1을 넣으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횟수를 여러 번 하면은 결국에 정답에 근접하게 되는데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빠르게 하는데 능하기 때문에 고정 컴퓨터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혼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음.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너무 인터뷰가 오늘 되게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네. 이게 한 1년, 2년 전부터 계속 인터뷰를 해온 거잖아요. 그쵸, 초기는 그쵸. 약간 뜸하긴 했지만, 근데 네. 이게 진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저도 너무 좋고, 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주가 안 좋을 때는 안 나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음, 제가 요 주가 제일 안 좋을 때도 음, 인터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계속 승승장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요, 가을발 네네.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뭐 총평을 하자면은 네, 뭐 올해도 작년처럼 좀 기다리면서 모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올해 말부터 제조시설 돌아가고 24년에 양자 컴퓨터 판매 시작되고 25년에 이제 오류 수정 들어가면서 양자 우위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아이언큐 주가가 이제 전고점인 36불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측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결과니까 예측보다는 이제 이런 건 참고만 하시되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내가 신뢰하는 기업 주식을 모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목표인 부자라는 목표에 좀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가을바람 월드의 권중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